안녕하십니까, 이용혁 기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전체 다 정리하시고 마지막 신고서죠. 그러니까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법인세 실질 계산이 끝나는데 기타 추가 양식인 주식 변동이라든지 자본과 적립금 을표, 가표, 그 다음에 주식 변동상 명세서라든지 또 지출 증빙서로 검토비 끝나면 전체 조정이 끝나겠죠. 자, 법인세 과세표 신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양식은 여러분들 조금씩 개정사항 있는 사항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큰 문제는 없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소재지 업태 종목, 우리 이제 그 법인 등기부상에 주업대이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것만 적으면 되죠. 주업종 코드이죠. 예. 표준산업 분류 코드, S 코드 적으면 됩니다. 사업연도 적고 수시부가계는 없으니까 법인 구분이 내국법인이냐 외국법, 외투법인은 외국인 투자법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지분 중에서 외국 법인 주주의 지분 비율이 있으면 비율을 적습니다. 조정 구분은 외부 세무 조정, 외부 자기 조정인데 거의 외부 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종류별 구분이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상장이면 11번, 코스닥이면 21번, 그다음에 비상장 법인은 30%이고 비영리 법인도 중소기업 될 수 있기 때문에 60번에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비영리 법인이 수익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중소기업 될 수가 있습니다. 수익 사업 부분에 대해서. 중견기업 상장 71번, 코스닥 72번, 비상장 73번, 비영리 74번, 그다음 상호 출자 제한기업은 81, 82, 83, 83 적고 기타가 91, 92, 93, 94를 적습니다. 중소기업 아닌 대기업이 이제 91, 92, 93, 93이 되겠죠. 당기순이익과세제한 조합법인은 여기다 50번에 적고 외부감사 대상이면 여 아니면 불 적고요.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에 동그라미 하죠. 수정신고나 이럴 때는 이제 2번, 서면 분석이나 기타의 경우 동그라미 기한후 신고, 중도 폐업 신고, 경정 청구 나와 있고요. 자, 18번에 법인 유형별 구분이 나와요. 유형별은 이제 유형에 따라 적는 거죠. 다만 이 앞에 왼쪽 보세요.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나 비영리지와 공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는 그냥 기타로 적어 코드는 100번 적어요. 그럼 대부분 다가 이제 코드 명칭은 100번 이렇게 적을 겁니다. 결산 확정일은 여러분 회사가 재무제표 확정일 나타나는 거니까 알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2019년 결산 확정일 주주총회 한다니까 3월 26일 될 수도 있고 3월 10일 될 수도 있겠죠. 법인세 신고기는 3월 말까지고 이제 납부일 적고요. 신고기한 연장성이 있으면 연장사유가 해당되고요. 연장기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추식 변동이 있으면 열하고 요 여에 치면 뭐죠? 추식 변동상 명세서를 작성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연대 추식 변동상 명세서를 작성하면 전자신고가 안 됩니다. 작성 안 하게 되면. 장부 전사나 여가야 되면 전산운영명세서를 갖다가 첨부해야 되고 전산조직운영명세서요. 사업연도 의제가 있으면 중간에 사업연 변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있으면 여라는 거 대부분 없죠.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으로서 원래 2018년도에 결손 났는데 2017년도에 이익 났으면 2018년도에 결손금을 2017년 소득에 소급해서 법인세를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이 되면 여고 아니면 불 적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해당이 되면 제출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감가상각 신고서를 제출하냐면 이 경우는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는 양식은 63호 서식이에요. 법인세. 이 서식인데 어떤 경우냐면 신설법인의 경우는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을 신고합니다.
그다음 기존 법인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취득 시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최초 취득이죠. 그럼 이 강의받는 법인 중에 우리가 이때까지 회사 설립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건물이 없다가 2018년도 새로 건물 취득했다 그러면 상각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정액법이지만 내용연수는 선택의 기회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럼 이때 내용연수는 그 철근 콘크리트 조면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25% 범위 내에서 30에서 50년 사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벽돌조 같으면 20년에서 15에서 25년 사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중고자산에 대한 취득이죠. 기준 내용 연수의 50%가 경과된 자산이죠.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서 기계를 샀는데 회사의 그 기계장치 기존 내용 연수가 10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6년 경과된 기계를 어쩔 수 없이 중고기계를 사게 됐다. 그럼 우리 회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10년 적용하지만 단축하겠다라면 기존 내용 연수의 50%에서 이제 100% 사이에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고자산의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변경이죠. 요거 이제 국제 기준의 최초 적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적 환경 변경이라든지 이런 세법상의 변경 요건이 있어요. 그 있으면 요거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신고서나 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여라고 하면 돼요. 63호 양식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요거 없애고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에 대한 제출은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이제 64호 서식이에요. 요놈은 실무적으로 별로 해본 적들이 없었고, 이 경우는 신설법인의 경우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 이동평균 선택했는데 선택 안 하게 되면 뭐죠? 선입선출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내용 평가 방법의 변경이죠. 요거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년도 3개월 전까지 9월 말이면 이때까지 변경 신고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2019년부터 변경하겠다면 요거 3개월 전이면 내년 9월 말이니까 굳이 내년 9월 말 기재하지 말고 이때 변경 신고하면 되니까 가장 합법적인 것은 2019년도 3월 말에 2018년도 법인세 신고 시에 변경 신고를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2019년도는 변경이 되죠. 제 말 이해가시나요? 실무에 잘 없지만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기능통화 적용 채택법인은 기능통화를 선택한 경우는 체크하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동업기업도 마찬가지고 국제기준 적용되는 30은 국제통화체입니다. 내용연수의 성인 또는 변경성이 역시 마찬가지 아까 설명한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세 가지가 64모양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다 체크해서 하시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기능토, 그 다음에 미완료 소득 법인 신고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부족. 그 다음에 여기 새로 51번에 하면 성실 기업인데 뭐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회사에 성실 기업 신고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해당이 되면 그거 하면 되는 거죠. 세무회계 사무실은 자그마한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회사 성실 신고하게 되면 그 부분 여기 체크해서 적으면 됩니다. 뭐 또 하나 일거리가 좀 늘어난 부분이 세무회계 사무실들은 있겠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기본사항 적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수익 금액이 이제 매출액이 요 놈은 어디서 오냐면 설명이 있죠. 16호 양식이 6번에서 여기 옵니다. 그러니까 세법상의 기본 수익 금액이죠. 법인세 매출이 됩니다. 16호 양식이 수익 금액 조정 명세 양식의 6번 금액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여기
조정 후 수익 금액이죠. 과표 적고 이제 요금 일반 법인세, 토지 등 양도 법인세, 미완료 소득 법인세 적고요. 산출세액 적고요. 이제 총부담세액을 드는데 토지 등 양도 소득은 그대로 미완료 소득 적으면 이게 산출세액이 곧 총부담세액이 없는데 밖에 산출세액이 곧 총부담세액이 됩니다. 근데 일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36번 어디서 온 거냐면 사모 양식에 125번 가감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 강의 들은 분들은 가감계를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133번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죠. 설명이 오른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합친 금액을 적어요, 여기다가. 토지 등 양도소득은 145번, 미완료 소득은 뭐 165원금 여기 적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이 이제 중간연합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 적고 토지 등 양도소 있으면 적고 대부분 없을 거예요. 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계 내고 이 차감납부세액 합계 금액이 이제 전체 금액이 정해지면 이 차감납부세액 금액에다가 분납세액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1,000만 원 이하는 1,000에서 2,000 사이는 1,000만 원 넘는 금액을 분납하고 2,000만 초과금 반반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서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반 번호 적고요. 뭐 조정반의 조정반 등록 증이 뒤에 이제 맨 뒤에 첨부될 거예요. 그 다음에 환급 계좌가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예입처인데 여러분 이거는 대부분 다 부가세를 신고하신 분들은 이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됐더라면 환급 신청이 다 돼 있으니까 환급 신청이 안 된 법인의 경우는 환급 신고를 하고요. 2,000만 초과되는 것은 환급 신고서에다가 신청서라는 양식을 별도로 이제 첨부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는 부가세 신고할 때 이미 세출돼 있으니까 뭐 따로 법인세만을 위해서 따로 신고하는 게 신청이 안 돼 있는 경우 몰라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법인세 신고서는 전체 서식에 대한 총 직계표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양식을 정한다.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신고한 양식을 정리를 해버리면 대부분 다가 전자신고 양식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가 전자신고 아닌 양식이 있죠. 밑으로 제가 조금 정리합니다. 자, 전자신고에서 제외 서식이 이제 뭐냐면 전자신고 대상에서 아닌 양식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양식이 뭐냐면 그 19호 양식, 가지금 인정계좌 조정계산서 을지하고요. 20호양 강화산업비 정률법 정액법 양식 여기 이제 그 신고 조정 양식 3부도 있습니다만은 전자신고 제외 양식이에요. 그다음에 23호 양식의 갑지 을지요. 접대비죠.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고 인정이자 양식이죠. 제외 양식. 지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호 양식의 지급이자 조정계산서 을지 양식이 이제 제외되는 양식이죠. 그 다음에 32호 양식, 34호 양식, 퇴충 양식과 연금 양식이 이제 전자신고 제외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호 양식 재고자산 양식이죠. 40호 양식 외화평가 양식이죠. 이런 것이 이제 대부분 다 전자신고 제외 양식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전자신고 대상 양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식을 전체 1호 양식을 해서 이제 마감에 신고하는데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 강의 들을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 말고도 이제 가장 중요한 아마 세무조정계산서 큰 액을 자르고 있는 정비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나머지 양식, 보완적인 양식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